주식시장의 인싸가 되는 길,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든든한 최고의 군단을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식 라이브 단체 토크쇼 이 든든한 세 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한일 사료에 이어서 닭고기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 육가공업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니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사료에서 이제 닭고기주로 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핵심입니다. 관련 주식 투자를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사료주에서 이제는 닭고기주로 넘어가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웅 이사께서는 음식료의 순환매다. 김지훈 대표 수익 챙기자. 그러니까 이제 팔 때라는 얘기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최진욱 팀장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그 인플레이션 국면 그리고 이게 비료 가격이라든지 사료 가격이 상승한 시점의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수요 사이드에서 촉발이 된 게 2006년에서 2008년 구간이었었거든요. 이때가 그 글로벌 수요 강세가 뒷받침됐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연료 정책이 활성화됐었어요. 그때 수요가 늘어난 게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네, 늘어났던 네, 것이죠. 중국 네. 그 시점부터 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포인트는 그런 곡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비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 비료 가격 상승 자체가 그 수요 쪽에서 촉발이 됐다 보니까 그 실적으로 이어진 주기 자체가 2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예를 들면 남해악 같은 경우가 07년도 영업이익이 맞아요. 409억 원이었어요. 예. 이 409억 원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662% 6배 증가를 했었고요. 이게 과연 일회성이냐 해서 2008년의 이익을 살펴봤을 때도 2,401억 원이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약 5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되돌아와서 한번 그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은 공급에서의 촉발된 공급 쇼티지죠. 국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공급 자체를 단순히 뭐 기간이 언제 마무리되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현재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사료라든지 그 고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다만 주가 같은 경우, 테마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30% 정도의 변동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실적과 현재 시세를 연결을 시켜 봐야 되는데, 한 종목 단에서 하루에 20, 30%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이게 그 단순하게 실적으로 되돌려 보면은 뭐 현재 닭고기 업체 한 1년 정도의 영업이익 발생을 하루에 주가가 전가가 되는 단계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순환매 형태로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공급 부족으로 나온 촉발된 이슈이지만 결국 이게 수요도 뒷받침이 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뭐 공급 측면이 일단 큰 거죠. 크다 보니 공급 이게 부족. 네. 그러니까 2005년, 6년에서의 어떤 수요가 뒷받침되어서 나왔던 상승과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2006년에서 2008년 구간에서는 실적 반영이 07년, 확실히 08년, 됐었고. 2년 동안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종목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를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육계 같은 경우는 또 논외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거는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순환매는 한순간의 마무리는 아니다. 다만 근데 어떤 게 다음 턴에 시세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한 번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냐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 사료 비싼 사료를 먹인 닭고기가 그 다음엔 가격이 오를 것이다. 네. 닭고기, 돼지 뭐 이런 논리인데 시장에서 네. 해석은 아무리 사료가 쪼티지 난다고 해도 이익이 정말 5배에서 6배 정도 날까? 맞습니다. 라는 그게 의문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나지 않아요. 않잖아요. 예. 절대 나지가 않고요. 이게 제가 절대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료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농협과 축협이 시장 점유율을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다분화된 기업이 약 10% 이내로 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원재료의 상승에 대한 가격 전가력이 나타나지만은 아주 폭이 크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 부분이 옥수수예요. 이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 있는 단계에다가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져야지 사료업체의 수익성에게는 좋거든요. 근데 이 환율 자체가 지금 우호적이지 않죠. 우호적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실적의 빠른 전가는 힘든 구조긴 힘들고, 해요. 예. 냉정하게는. 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희 2005년, 6년 때처럼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서 실적이 정말 반듯하게 올라간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쉽게 꺾일 테마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뭐 뻔한 전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전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자, 근데 저희 김지윤 대표님. 네. 수익 챙기자. 지금 팔아야 된다. 일단은 음식료주 자체가 이 가격을,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을 제품 판가 이전하기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 경쟁력 있는 업체에 제한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격 전가력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당히 일종의 대안 투자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닭고기 관련, 물론 닭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고 하는데. 왜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꾸준한 부분은 있지만 과연 그 수요가 지금 기존의 수요에서 얼마나 더 여기서 폭증하는 수요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이사님 얘기해 주신 측면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최근에 이 이슈 때문에 오른 것 같거든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협회 그걸 제한을 하겠다. 과징금 부과하고 이제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오면서 오히려 사업 단체가 제재를 받으면 일부 개별 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사라지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판매량의 증가폭 또한 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3개월 동안 1,1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2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마니커만 봐도 3년 연속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땐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저는 음식료 가격의 상승 큰 트렌드는 당연히 큰 관점에서 보면 메가 관점에서 보면 좋은 가격 판가 전이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걸 닭고기에 한정짓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실제 펀더멘탈을 받쳐주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도 보니까 할인도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하기에 적당한 것인가? 물론 계속 시세창을 보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동물적인 감각으로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러기엔 이미 늦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일종의 테마주로 형식으로 도는 거는 가능한 투자를 하는 입장이 좀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네. 특히 앵커 욕심 있으신 두 분 언제든지 제 자리 위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게요. 주식시장이
저 같아도 소중한 내 돈을 실적이 안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땐 저도 그렇게는 투자 안 합니다만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반드시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료값 계속 오를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면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뭐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계속 이제 사료주 같은 게 저는 이제 보유자 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갈 줄은 예상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언제 맞아요. 저는 언제 예. 보유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료가 이렇게 사료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예.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도 당연히 급등을 하는 게 좀 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남매가 좀 많이 도는 게 원래 좀 원리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가게 된 주된 원인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뭐 이사님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테마성을 좀 많이 띠고 있는 정도이고 지금 마니커나 뭐 할인 같은 경우도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료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전쟁이란 게 우리가 확실하게 언제 끝난다라는 정확한 뭐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일 모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내일 갑자기 종전을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순간에 또 재료가 소멸이 돼가지고 또 급락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지금같이 또 위쪽에서 물리는 경우들도 대다수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뭐 계속 사료나 이런 쪽이 지금 또다시 수남매가 돌면서 위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지금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까다로운 섹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을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과 같은데 네. 자, 이 테마는 죽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신 이성웅 이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테마주는 재무제표 상관없지 않나요? 로봇주도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태반이라는 얘기 계속하지만 어떻습니까? 맞아요. 예, 이거를 예. 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저희가 수익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을 때 뭐 50%보다 51%를 획득을 하기 위해 저희가 확률을 높이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테마주 재무제표 상관없는 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세가 빠르게 나기도 한데 저희가 아주 그 자금이라는 원초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테마주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접근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여기에 대한 순환매도 작고 재료가 당장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모든 이러한 상황 자체는 시장과 저와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싸움. 예, 테마주를 볼 때는 그렇다 그렇죠. 보니 예. 저의 주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상당히 비중을 테마주는 적게 하거나 그냥 시장의 흐름만 보는 단계로만 보는 관점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사이클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하는 걸로 용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꼭 테마주로 하시는 때도 참고는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실적이 테마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보는 실적이 안 좋은 게 가장 크게 시세에는 나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아니죠. 참고를 하면서 예. 실적이 제일 안 좋은 종목을 찾을 수 투자예요? 있어야 됩니다. 네네. 진짜요? 베타가 클 때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예. 손목 이성웅 선생의 투자 아이디어. 네. 테마주 투자할 예. 땐 실적이 제일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네, 테마주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은 그게 순환매 국면에서 네. 시세가 제일 빠른 게 재무가 안 좋은 건데 이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가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보니 야, 이거 시장에서는 근데 저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재무 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 쪽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좀 많이 안 가거든요. 이제 왜냐면 좀 펀더멘탈 쪽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정직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 제표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기업들에 조금 투자를 많이 배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이제 뭐 매집이라고 또 많이 하시죠. 그런 쪽으로 또 오히려 좀 많이 매집을 하다가 좀 순간적으로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네. 이런 경우들이 좀 대다수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대다수 좀 말도 안 되는 좀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내부자들은 누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뻔한 얘기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진우 팀장님 솔직히 네. 육해준 중에서 가장 셀 것 같은 테마, 이 바톤 뒤를 이을 것 같은 테마 종목 보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아까 저기 나왔네요. 아, 팜스토리. 네,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팜스토리를 뽑은 이유는 예. 그 전에도 뭐 굉장히 뭐 이슈도 많았고 항상 곡물 쪽으로 해가지고 팜스토리가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팜스토리가 또 지금 만약에 사료나 육계 쪽으로 또 많이 또 사이클이 돈다고 하면 팜스토리가 대장주 역할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팜스토리 또 뽑은 이유고 지금 뭐 구간에서도 좀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도 해서 제가 팜스토리를 뽑은 건데 우선 양돈이나 또 양계 계열가에서 또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매출도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돈이나 뭐 양계 사료 쪽으로 해가지고 또 뭐 배합 사료나 이런 부분들에 또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 규모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축이나 뭐 사육, 두수 이런 또 증가로 인해 가지고 뭐 배합 사료나 그리고 판매 증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같이 뭐 사료나 이런 쪽이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뭐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우리가 또 돼지고기는 또 꾸준하게 또 먹을 거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돈가 상승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팜스토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테마주 투자를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팅창에서도 엄청 활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특히 김지훈 대표께서는 펀더멘털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 더 아닙니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런 종목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CJ 제일제당은 네. 1분기 실적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한 6.5조에서 한 7조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900억대에서 한 4,100억대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전가력이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오히려 닭고기보다는 가공식품 쪽에서 해외에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슈완스라는 가장 큰 그 미국 그 냉동식품 관련된 이 가공 유통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슈완스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가격 인상한 부분이 슈완스 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식품 쪽도 온라인을 제외하고도 B2B하고 CBS 채널에서 채널 다각화를 통해서 마진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자체가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공식품하고 소재에서 여전히 가공식품과 소재식품 모두 10%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 중국 외에도 일본 쪽에서 이 미초라고 이 그 뭐라 그러죠?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소재 관련돼서 그 신제품이 계속 확장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 해외 수출의 모멘텀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실적 외에도 지금 그 바이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 돼지 그러니까 사료값 상승이 예. 사료용 아미노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바이오 사업부에서도 계속 판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률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퍼가 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종목도 뛸 때는 또 뭐 5% 이상 또 뜁니까? 크게 나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리스크를 떠나면서 엄청 마음 불안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음식료주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면 CJ 제일제당이 제일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묻어두고 계속 기다리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2차 전지 ETF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 이렇게 테마주 투자도 포트폴리오에 소량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엣지를 쫓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성웅 이사는 마니커를 네, 네. 추천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게 통상 그 차량의 운행으로 치면 제가 뭐 2단, 3단 넣고 정속 주행을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신호위반 과속을 하면서 도로를 달린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육개주의 탑픽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왜냐하면 않는다. 저는 육개주 자체를 좋지 투자하지 않게 않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닭고기 값이 인상이 되지만은 그 원재료 인상분에 비해서 제품가 인상 자체가 이게 갭이 크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실적 측면에서는 논외인데 저희가 시장을 놓고 보고 테마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네. 시장의 주도적인 테마 자체가 네. 크게 없어요. 예. 크게 없다 보니까 육개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됐고 그게 마니커가 상한가가 제일 빨리 갔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탑픽이 마니커인 거고요. 아. 예, 다른 뭐 하림이 빨리 갔으면 또 하림이 탑픽이고 사실 그런 식의 대응입니다. 오늘은 예. 그렇다면 어차피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테마가 빨리 죽을 것 같진 않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예. 그런데 이제 다음 턴을 준비를 하자면요. 네. 그 사료와 육 쪽에 해서 돼지고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돼지입니까? 네, 그런 쪽의 기업이 테마로 치자면 순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진이라든지 아까 선진. 말씀해주신 뭐 팜스코, 우리손 FNG 이런 쪽을 보시면 다음 좋습니다. 테마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의 결론은 이제 다음 타자는 돼지다. 선진, 팜스코, 우리손 FNG 같은 네,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저희 내부자들이 살펴볼 이슈는 저희 오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이슈로 잡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적은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 널 어쩌면 좋니? 목표가로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예. 세 분께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위아래 다 뚫려 있습니다. 지금 신저가를 기록해서 뭐 4만 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성웅 이사 10만 원, 최진욱 대표 8만 원, 최진욱 팀장 7만 3천 원, 약 7만 원에서 10만 원의 레인지. 자, 그렇다면 자, 최진욱 팀장께 왜 7만 원을 보셨는지 먼저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뭐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도 다소 솔직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상상을 못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작년 매출 전년 동기 해배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뭐 50% 이상을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 수준인데 지금 뭐 보게 되면 솔직히 이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신저가를 지금 달성할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의 하락과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솔직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도 여전한 상황이고 이 고객사들이 쌓아놓은 뭐 이런 재고도 없어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까지 꼭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판단은 드는데 이제 월봉으로 제가 이제 좀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반등 기미는 좀 살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반등 기미는 좀 살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아까 7만 3천 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 이유는 현재 7만 3천 원 구간이 좀 강한 매물대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 좀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 구간을 좀 만약에 또 돌파를 해주는 시그널이 나와 준다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10만 원 부근대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네, 7만 3천 원 부근대에서 한 번은 또 차익 실현을 한번 또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투자자들의 진심은 내부자들의 본심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요. 예. 뭐 기관에 계셔봐서 이성희 사님 잘 알겠지만 기관 이거 던지면 답이 없거든요. 노답. 네, 노답이 지금 하루 빼고요. 지금 18일 연속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요. 그러니까 동시 순매도 하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만 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실적은 글로벌 업체랑 비교하면 최근에 뭐 마이크론하고 TSMC 발표했을 때 다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그렇게 막 엄청 최악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계속 뭐 원자재부터 에너지, 식료품, 임금 이런 모든 가격 상승의 인플레가 확산되면서 이 IT,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된 비필수적이니까 휴대폰 좀 더 나중에 사면 되지. PC 이미 좋은 거 한번 많이 바꿨는데 또 바꿨죠. 바꾸긴 예. 어렵다. 그런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러니까 내구재와 전반적인 IT 그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당연히 이런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고요.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랜드하고 디램의 출하량은 개선세에 있다. 출하량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랜드와 그 디램 가격 하락폭이 마이너스 7%대에서 2%까지 예. 줄어들고 있고 빠르면 3분기에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가장 삼성전자에 보니까 가격에 영향 많이 받는 거는 디램하고 랜드거든요. 물론 수요도 있지만.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바닥권이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언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한쪽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는 거에서 돌아서냐 수급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펀더멘탈 본질적인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갖고 있어도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파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우리 채팅창에 한번 삼성전자 보유자들은 네네. 여러분 1 올려주세요. 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저희 지금 채팅창 엄청 활발하게 토론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1 올려주시면 자, 1 올려주시면 저희가 치킨을 싸드리겠습니다. 위로의 의미로. 네. 애증의 삼성전자 1 올려주십시오. 자, 1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올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버를 더 돌려서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근데 이게 저희 10만 전자 지금 10만 전자는커녕 지금 3만 전자 가자 지금 난리인데 이성우 이사님 10만 전자 진심입니까? 꿈과 희망을 조금 플러스를 하고 예.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는 기대감까지 투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예, 다만 현재 국면에서 저희가 현실로 되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4개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어떤 사업이 좋아질 거고 안 좋아질 거고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게 IT 사이클은 빠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적의 예측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뭐 특정 지표를 보면서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는 다음 분기도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크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를 놓고 볼 때는 실적이나 그런 요인보다는 그냥 그렇죠.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예. 우리나라를 매도를 하고 그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약 22%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국면이 현재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닥이 어디냐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가 계속 나오면 더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바닥 모른다는 게 본심입니다. 네. 내부자들의 본심은 네. 삼성전자 바닥 모르겠다. 근데 다만 네. 제가 10만 원을 적은 이유는 예. 분명히 삼성전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 희망은 분명히 있고 첫 번째로 불확실한 그런 이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확신이 돌아설 때 뭐 특정 사이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새롭게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금 스마트폰의 혁신 삼성의 갤럭시 히트다 이런 게 나와서 한다든지 그러한 수요 측면에서 증대 아주 심플하게 그게 첫 번째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게 크죠, 그것도 변화가 사실. 일어나면은 예. 지금 주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삼성 올라 있을 문제가 거고. 사실은 네. 예, 주가를 짓누른 요인이 좀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다 보니 예. 좋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그 10만 전자의 목표가는 저는 유지를 하고 시장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이상이 1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저희가 계좌 확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없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운 삼성전자의 주식. 저희 지금 엄선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내부자들은 정말 솔직한 속내를 얘기하니까. 네. 제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펀드 매니저님이 계세요. 네네. 제가 수익, 제 계좌를 상의하는 네네. 그런 분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노키아로 본다. 이제 끝났다. 삼성전자 안 살 거니까 박앵커 방송할 때 그걸 염두에 둬. 현대차도 비슷해. 아니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지켜봐야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괜히 이렇게 파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꽤 됐어요. 특히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10만 전자라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려도 괜찮은지, 이게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인지, 뭔가 정말 우리가 실적도 좋고 너무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PC와 이제 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NFT, 메타버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진짜 우리 증권광장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저희가 예. 되게 어렵죠. 시장을 대응할 때는 이 케이스를 뭐 장기, 단기, 지금 현재가 주가가 반영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거를 감안을 언제나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에 대해서 저희가 모를 수는 있는 거는 명확하고요. 그렇죠. 10만 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희망이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에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좋은 성장주들, 소위 말해서 뭐 메타버스 아니면 뭐 자율주행, 꿈과 희망이 투영돼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적 기반에서도 비슷한 실적이 나오는 IT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보다도 더 나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관점에서 이거는 주관적 관점에서 갈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제가 약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업종을 사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결론입니다. 갖고 있으신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뭐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탄탄한 회사임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분명히 시장에 올라가는 추세를 전환되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지금 한 2.8%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행 예적금 관점으로 묻어두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두시면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삼성전자가 다 턴어라운드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삼성전자 펀더멘털은 너무나 많은 이슈에서 계속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롱텀으로 기다리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얼마 깨지면 삼성전자 살 만한 매력이 있다. 네네. 이게 현실적이겠죠? 네, 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저도 이별한 지 꽤 됐거든요. 최진현 팀장이 얼마 깨지면 살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저는 있으세요? 삼성전자 6만? 6만 4천 원대 부근 오면은 네.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그 부근 오면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네. 이제 팀장님. 저도 지금 삼성전자 최근 5년치 역대 PER 보면 한 1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건 매력이 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5% 10%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가격대인 건 맞다고 봅니다. 이사님? 네,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PBR 1배 정도가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역사적 하단이니까 한번 사볼까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바스켓으로 뭐 전자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흐름도 있거든요. 수급의 개선이 SK 하이닉스의 10만 원 기준으로
기관 측면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전자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진짜 너무 속상하시죠? 제발 더 내리지 말아주세요. 길고양이 사랑방님.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두 분 저희가 치킨 보내드립니다. YKM님, 아들, 손주 다 물려주시고 조상님도 돌봐주실 것이라고. 잘 될 겁니다. 남세로이님, 저희가 삼성전자 보유자분 1 올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1, 엄마 1, 아들 1, 딸 1. 온 가족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주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세 분의 내부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